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놀라웠다. 핀란드에서 온 아이노는 오랫동안 세계 행복 지수 순위 상위권을 차지해온 나라에서 자랐다. 그렇기에 그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특별한 동경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한국 방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따뜻한 충격, 편리한 환경, 사람들의 정침, 그리고 삶을 포용하는 태도는 그가 접하는 매 순간마다 그의 가치관을 소리 없이 변화시켰다. 왜 그의 인생은 한국에서 이토록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탐구해보자. 아이노가 한국이라는 곳을 처음 인식한 것은 학생 시절이었다. 건축과 실내 디자인을 공부하던 그에게 한국은 그저 K-팝과 첨단 기술, 그리고 분단 국가라는 이미지가 혼재된 극동의 나라일 뿐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인상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TV 다큐멘터리나 해외 미디어가 보도하는 한국은 항상 극단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숨막히는 출퇴근길의 혼잡한 교통, 낡고 개성 없는 아파트 외관,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은 모습. 이러한 편향된 단편들이 그의 뇌리에 남아 있었다. 핀란드는 대자연에 둘러싸인 넓은 주택, 완벽한 사회 보장,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은 노동 환경을 자랑하며 삶의 만족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1. 그렇기에 아이노의 마음속에는 굳이 한국에 가서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의문은 그를 한국과 멀어지게 한 큰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의 가치관을 뒤흔든 계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한 건축 잡지에서 소개한 서울 9옥의 재탄생 특집 기사였다. 낡은 빌라나 한옥의 골격 안에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불어넣은 교묘함, 예스러운 자개장과 현대적인 미니멀 가구의 조화, 오래된 창살의 그림자가 예술로 승화되는 모습, 그리고 하나의 베란다 공간이 화초를 키우는 녹지이자 오후의 티타임을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2, 3. 그 낡음과 새로움이 공존하며 삶의 향기가 가득한 디자인에 아이노는 마음을 빼앗겼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내면의 공간은 이토록 이야기와 온기가 가득하다니. 더 깊이 조사하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최신 기술 산업과 수백 년 된 전통이 아무런 위화감 없이 공존하고 있었다. 사한 거리에는 밝고 편리한 편의점 옆에 향불이 피어오르는 고즈넉한 사찰이 있고, 최첨단 지하철 시스템 옆에는 여전히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5. 이러한 융합의 묘미는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는 유튜브에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브이로그를 보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펼쳐지는 것은 미디어가 보도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일상이었다. 지하철역은 깨끗하고 열차는 빈번하게,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6, 7. 한밤중에 야식을 사러 나가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안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매우 가깝다는 점이었다. 핀란드에도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들은 많지만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편리하고 따뜻한 그 느낌은 그에게 전에 없던 매력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한국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을지도 몰라. 이 발견은 그의 마음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직업은 프리랜서라 어디서든 일할 수 있었다. 지금의 생활에 불만은 없었지만 새로운 자극을 원했다. 딱 90일만이라도 좋아.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야. 결심을 내린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흥분이 피어올랐다. 마치 새로운 인생의 궤도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때 그는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이토록 열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첫인상, 고정관념이 녹아내리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아이노는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약간의 습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활기찬 기운은 그의 기존 선입견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유럽의 공항들도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이곳에는 다른 종류의 활력이 있었다.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고 안내하는 질서가 가득했다. 어째서 이렇게 순조로울까? 핀란드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지만 한국의 공항에는 정칭이라는 이름의 공기가 떠다니는 듯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는 조화로움 같았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이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고속도로 양옆의 푸르름, 도로 표지판에 병기된 영어 표시는 처음 온 외국인이라도 길을 잃을 걱정을 덜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버스 내부는 넓고 쾌적했으며 친절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는 그가 상상했던 혼잡한 교통과는 완전히 반대였다.
그 세심함에 그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이곳 사람들은 사소한 서비스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구나. 단지 첫날의 이동만으로도 이런 생각이 샘솟았다.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그를 맞이했다. 미소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고 한마디 한마디에 마치 가족을 대하는 듯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짐이 무거우시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근처에 맛집을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아이노는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구나.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놀라 숨을 멈췄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가의 작은 소파와 기능성이 뛰어난 냉난방 시설이 쾌적한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어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한국의 숙소구나. 얼마나 편안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욕실이었다. 간결하지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모든 비품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아이노는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 서울타워의 야경을 보며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야? 왜 핀란드에는 이런 활기 넘치는 야경이 없을까? 만약 겨울이라면 이곳의 따뜻한 기후는 천국이겠구나. 하룻밤이 지나고 서울의 새벽 모습을 보기 위해 그는 거리로 나섰다. 강남의 대로에서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일정한 리듬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걷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차량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 안에서는 전혀 소란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역에 도착한 그는 더욱 놀랐다. 엄청난 인파가 오가는데도 아무도 서로를 밀치지 않았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서 있었고 이는 안내 표지판이 없어도 이미 사람들의 습관처럼 굳어진 듯했다. 마치 사람들이 하나의 질서를 공유하는 것 같았다. 핀란드의 역에서는 때때로 냉담한 공기가 떠다닐 때도 있지만 한국은 달랐다. 사람들은 바닥에 흰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줄을 섰고 지하철이 도착하자 먼저 승객들이 내리도록 기다린 후 자신들이 질서정연하게 탑승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양보였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었다. 지하철 객차 안도 마찬가지였다. 붐비는데도 조용하고 차분했다. 음식물 섭취 금지로 인한 쾌적함 외에도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승객들 사이에서 안심할 수 있는 조화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 한국에 온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문화 충격을 넘어 마음의 충격이었다. 그날 호텔로 돌아왔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이곳 사람들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공간의 품격도 소중히 여기는구나. 도착한 지 단 하루 만에 아이노의 마음속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거대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삶은 대단하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몰랐을 뿐이었다. 여기서부터 그의 놀라움으로 가득 찬 날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서울의 일상, 놀라움의 연속. 서울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아이노는 좀 더 한국적인 삶을 체험하기 위해 호텔을 나와 연남동의 한 골목 안 오래된 빌라로 이사했다. 그곳은 비록 연식은 있었지만 아름답게 리모델링되어 주인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온돌 바닥의 따스함, 오래된 패턴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 그리고 베란다에 가득한 녹색 식물들이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복고적이면서도 세련됐고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편리해.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미학이구나. 북유럽의 미니멀리즘 디자인과는 다르지만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따뜻함과 절묘한 믹스 매치는 그의 감성을 강렬하게 흔들었다. 생활이 시작되자 아이노의 놀라운 여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집 근처의 편의점이었다. 핀란드에도 작은 가게들은 있지만 한국의 편의점과는 비교가 불가능했다. 24시간, 영업,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서비스, 항상 밝게 유지되는 매장, 그리고 만능이면서도 예의 바른 점원. 어느 날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자 점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데워드릴까요? 멤버십 있으세요?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단지 이런 소통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깊이 감동했다. 이것은 손님이기 때문에, 서비스이기 때문에 하는 표면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곳에는 정말로 이웃 같은 친절함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 처음 사본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어째서 이렇게 맛있지? 게다가 선택의 폭도 이렇게 넓다니. 다음날 그는 동네 마트에 갔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보석처럼 진열된 과일들에 눈을 뗄 수 없었다. 흠집 하나 없이 크고 탐스러운 딸기와 샤인 머스켓, 선명한 색을 뽐내는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생기 넘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수산물 코너,
핀란드 사람들도 생선을 즐겨 먹지만 한국 마트의 풍부한 어종과 신선하게 진열된 육류를 보고 그는 놀라 말을 잃었다. 이 신선도, 이 종류, 이 가격,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더욱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반찬과 도시락 코너였다. 먹음직스러운 빛깔의 제육볶음, 도시락과 각종 반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하나하나 정성껏 조리되었고 반찬은 풍부했으며 영양 균형도 잘 잡혀 있었다. 아이노는 닭강정을 골라 집에서 먹는 순간 그 양념의 깊은 맛에 감동했다. 단돈 몇천 원으로 이렇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니. 그는 이것이 바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미식 천국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어느 주말 아이노는 경복궁을 방문했다. 전통 궁궐의 장엄함과 주변 광화문 광장의 활기,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에게 신선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처음으로 떡볶이를 맛본 순간 그 쫄깃한 식감과 매콤달콤한 소스의 완벽한 조화에 그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후 홍대로 향하자 그곳은 서울의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활기찬 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스쳐 지나가는 그 광경은 붐비면서도 불가사의하게 활력과 안전함이 넘쳤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아이노는 점점 더 한국의 질서 있는 혼돈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그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몇몇 한국인들이 가방이나 스마트폰을 자리에 둔 채로 주문을 하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았다. 핀란드를 제외한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구도 대담하게 노트북을 책상 위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몇 분 후 돌아온 그는 놀라 숨을 멈췄다. 정말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대도시에서 이렇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진심으로 놀랐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것은 처음으로 경험한 찜질방이었다. 핀란드에도 사우나 문화가 있지만 한국의 찜질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뜨거운 불가마에서 땀을 흘리고 시원한 식혜 한 잔을 마시며 넓은 휴게 공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험은 몸과 마음을 천천히 녹이는 듯했다. 이것은 인생에서 꼭 맛봐야 할 치유구나. 계절의 변화 또한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봄의 벚꽃, 여름의 소나기,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새겼다. 특히 서울 숲에서 만개한 튤립과 벚꽃 사이로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은 그의 마음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다. 자연과 가까이 하며 이 여유를 즐기는 것. 한국에는 사람들의 삶이 기후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구나.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의 마음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놀라움과 감동이 겹쳐지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더 이상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음의 변화, 새로운 가치관의 발견. 한국에서 생활한 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아이노의 마음속에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순간에 가장 강렬하게 나타났다. 아침에 아파트를 나서는데 이웃 할머니가 골목길 옆 화단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한국에서는 어쩌면 드물지 않은 광경일지 모르지만 아이노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단지 자기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골목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구나. 할머니는 그를 발견하고는 정겹게 좋은 아침, 밥은 먹었어? 라고 인사를 건넸다. 단지 그 한마디에 아침 공기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핀란드에도 다정한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낯선 이에게 선의를 베푸는 한국인의 모습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가치관의 충격이 찾아왔다. 아이노가 쇼핑을 하러 지하철을 탔을 때 한 임산부가 타는 순간 노약자석은 물론 일반석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고 아무도 보답을 바라지 않았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리 와서 앉아요. 조심해서 서요. 심지어 이런 다정한 목소리까지 들려왔다. 핀란드에도 양보 문화는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신속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며 보편적인 양보 방식은 흔치 않았다. 10, 11, 12 자신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관이 이미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이어서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죄송합니다 문화였다. 편의점에서 직원이 손님을 조금 기다리게 했을 때 연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지하철에서 어깨가 살짝 부딪혔을 때 미소 지으며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 직원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사과했다. 왜 이렇게 겸손할까? 왜 이렇게 예의 바를 수 있을까? 그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배려는 아이노가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하철과 KTX의 정확한 시간 엄수도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지하철은 배차 간격이 짧았고 KTX 또한 시간표에 충실했다. 13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식, 그것은 규칙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아이노는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음을 발견했다. 모두의 공공질서를 소중히 하는 것이 바로 각자의 삶의 질을 소중히 하는 것이구나. 그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었다. 한국은 편리하지만 아마 매우 붐비고 혼란스러울 것이며 날씨도 더울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단지 붐비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었고, 혼란이 아니라 질서 있는 혼돈 속의 포용력이었고, 무더위가 아니라 열정적인 따뜻함이었다. 한국인의 삶 속에는 인간으로서의 다정함이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렇게 아이노는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한국인의 마음에 이끌리고 영향을 받고 변화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내가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 이 말은 작은 독백처럼 흘러나왔지만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진정한 서막이었다. 3개월의 여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다. 귀국일이 다가오자 아이노의 마음은 복잡했다. 향수병이라기보다는 귀국 준비를 진행하면서 이 땅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만족시켰는지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주말, 아이노는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산책하기로 했다. 맑게 갠 파란 하늘 아래 익숙해진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그동안 만났던 풍경과 사람들의 따뜻함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편의점 직원의 익숙한 인사, 분리수거를 하던 이웃, 지하철에서 아이를 아는 엄마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젊은 학생, 황혼역에 산책 중인 강아지에게 정겹게 말을 걸던 아주머니. 이곳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조차 아낌없이 선의를 베푸는구나. 이 발견은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마지막 밤, 아이노는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에 앉아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밤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라일락 혹은 아카시아의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다. 한국은 얼마나 포용적이고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가. 귀국하면 나도 이렇게 정겹게 인사를 건네봐야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더욱 소중히 해야겠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미 그의 가치관에 깊이 뿌리내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그는 문득 빙그레 웃었다. 또다시 돌아오고 싶어. 다음에는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아보고 싶다. 그는 귀국에 대한 불안감보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희망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마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한국에 매료되어 그 시간을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였다. 항공권을 확인하며 아이노는 조용히 생각했다. 한국인의 삶은 대단하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감으로써 마음에 새겨진 진리였다. 아이노가 한국에서 보낸 3개월은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을 뒤흔든 깊은 배움의 시간이었다. 거리의 편리함, 대중교통의 질서, 사람에 대한 정, 그리고 그 편안한 포용력.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신선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었다. 매일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에 새겨진 것은 일상의 아름다움이었다. 새벽 지하철역에서 줄을 서는 모습, 카페에서 짐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안도감,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처마 밑에서 함께 비를 피하는 암묵적인 연대감. 이런 것들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바로 이 작은 축적들이 한국 생활의 풍요로움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이노는 깨달았다. 북유럽에서 자란 그에게 한국은 처음에는 멀고 낯선 아열대의 나라에 불과했다. 어느덧 그곳은 돌아가고 싶은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3개월 동안 만난 사람들의 정, 문화의 다양성, 사계절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노가 가장 강렬하게 감동한 부분은 한국인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타인을 위한 배려의 선함이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 모두의 편의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 이러한 행동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사회 속에 녹아 있었다. 이 아름다움을 접했을 때 아이노는 진심으로 놀랐다. 이렇게 인간미 넘치는 곳이 있다니. 여러분, 만약 당신이 한국의 장점을 잊고 지냈다면 아이노의 이야기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밖에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닌 보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이 느낀 한국의 장점이나 잊고 싶지 않은 한국의 습관을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일상 속에는 아직 당신이 깨닫지 못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